다이어트나 스트레스 때문에 생리가 끊기신 분들, 이 영상 꼭 보셔야 해요. 피임약을 처방하거나 생리 유도 주사를 맞게 하죠. 시상하부성 무월경을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의사 희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또 오해하고 계신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로 생리가 멈췄을 때 피임약이나 생리 유도 주사를 맞는 것이 자연월경을 되돌리는 치료인가에 대해서입니다. 특히 다이어트나 스트레스 때문에 생리가 끊기신 분들, 병원에 갔더니 피임약만 처방해줘서 뭔가 찝찝하셨던 분들, 혹은 약을 먹을 땐 생리가 나오는데 끊으면 또 안 나와서 불안하셨던 분들, 이 영상 꼭 보셔야 해요. 우선 우리가 생리를 멈췄을 때 산부인과에서 가장 흔히 처방받는 것이 바로 피임약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생리 유도 주사를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리가 나오는 걸 보고 이제 괜찮아졌구나 하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건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생리가 멈췄다는 건 단순히 월경이 안 나오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축, 그러니까 뇌에서 난소로 이어지는 이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시상하부성 무월경은 뇌의 시상하부가 지금은 생식 기능을 작동시키면 안 되는 상태야 라고 판단해서 아예 배란 자체를 멈춰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럼 왜 그런 판단을 할까요?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생존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이에요.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극심하거나 외부 환경이 위협적이라고 느껴지면 가장 먼저 이 생식 기능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임신과 생리는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다이어트, 과도한 운동,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겹치면 시상하부는 생식 기능을 중단시키고 그 결과로 무배란과 무월경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병원에서는 피임약을 처방하거나 생리 유도 주사를 맞게 하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강제로 호르몬을 공급해서 출혈을 유도하기 때문이에요. 피임약은 보통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이라는 합성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걸 일정 기간 복용한 뒤에 끊으면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자궁 내막이 탈락되고 출혈이 나옵니다. 즉, 자연적인 생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배란도 없고 몸이 스스로 만들어낸 생리도 아니에요. 생리 유도 주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로 프로게스테론 계열의 주사를 맞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혈이 유도되는데, 이것도 일시적인 자극일 뿐이지 뇌 난소축의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약을 끊으면 다시 생리가 멈추는 이유, 이제 이해 가시죠? 무월경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지만 피임약이 처방되는 이유 중에는 저에스트로겐 상태로 인한 2차적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가 가장 커요.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골다공증이나 심혈관계 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다면 시상하부성 무월경을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몸이 이제는 괜찮아졌어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에요. 위기 모드에 빠진 뇌에게 이제는 생식 기능을 다시 켜도 돼 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한의학적 관점도 함께 보면 좋아요. 한의학에서는 무월경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는데, 시상하부성 무월경의 경우에는 대체로 혈허, 즉 피와 에너지가 부족해서 생리가 멈춘 상태로 해석해요. 기혈이 충분하고 잘 순환되어야 자궁이 제 역할을 하고 생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다이어트나 과로, 스트레스로 기혈이 부족해지면 자궁이 멈춘다는 거죠. 혈이 충분하지 않으면 자궁이 피를 모을 여유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자궁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뇌부터 온몸의 균형이 다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치료도 단순히 자궁만 보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상태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한약 처방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생활 습관이에요. 첫 번째, 충분한 영양 섭취입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을 너무 제한하면 뇌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요. 특히 여성 호르몬은 콜레스테롤, 즉 지방을 원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극단적인 저지방 식단은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어요.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탄수화물과 지방을 충분히 먹는 것이 훨씬 더 우선입니다. 둘째, 체중과 체지방 회복이에요. 체지방률이 20% 이하로 내려가면 뇌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너무 마른 몸이 건강한 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체중을 늘린다는 게 단순히 살을 찌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이 안심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셋째, 충분한 수면이에요. 수면 부족은 시상하부 기능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높여서 무월경 회복을 방해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호르몬축이 회복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무조건 멘탈을 긍정적으로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명상이나 산책, 취미생활, 일정한 루틴 등등 나만의 해소법을 찾으셔야 해요. 한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심과 간이 다스린다고 보는데 심과 간이 조화를 이루어야 기혈이 순환되고 생리가 제대로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섯째, 운동 조절이에요.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사실 이 시기에는 쉬는 운동이 필요해요. 유산소 운동을 하루 2시간 넘게 한다거나 격한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몸이 축난 상태에서 과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요. 실제로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복기에는 요가나 스트레칭, 걷기처럼 부드럽고 회복성 있는 운동이 더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작용해야만 우리 뇌가 이제 괜찮다 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배란을 재개하고 자연스러운 생리를 회복할 수 있게 돼요. 무월경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따라서도 이 생리가 회복되는 속도가 다르고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체지방과 체중이 얼마인지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 사람은 말랐는데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는데 왜 나는 안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건 무월경 회복에 사실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피임약은 진짜 생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확한 무월경 원인 진단과 2차적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뇌와 난소 자궁 사이의 소통이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겉으로 출혈이 나와도 그건 진짜 회복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생리가 멈췄다는 건 지금 내 몸이 버겁고 힘들다는 뜻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잠깐 쉬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회복을 위한 선택을 해주는 게 진짜 치료입니다. 오늘 영상이 생리가 멈춘 이유, 피임약의 역할, 그리고 진짜 회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